유업중 D사의 온라인 마케팅 운영 전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D사가 가진 브랜드 자산을 광고 운영에서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부모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8%는 매일 디지털 세상에서 정답을 찾기 위해 검색합니다. 저는 이 숫자를 단순한 비율로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의 수많은 선택과 고민이 겹겹이 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88%의 데이터 너머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내겠습니다. 처음이라 더 집요하게, 처음이라 더 무한하게 파고드는 마케터가 되겠습니다. 부모의 고민을 무한한 성과로 바꿀 전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시장 분석, 자사 분석, 매체 전략, 마지막으로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방식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유업종 시장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포스터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출산 정책 변화에 따라 제작된 시대별 포스터입니다. 출산 억제 시기가 강했던 80년대와는 다르게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아이를 낳는 행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스터만 봐도 사회적 인식과 정책이 얼마나 급변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라는 지금 현재 유업종의 시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흔히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 유아 시장도 당연히 침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출생아 수는 2020년 27만 명대에서 감소해 오다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꺾은 손으로 나타나는 유업종의 시장 규모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을까요? 2026년 현재 유업종의 3가지 핵심 소비 트렌드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드키즈입니다. 골드키즈란 귀하게 자라는 외동아이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아이 수는 줄었지만 한 아이에게 집중되는 관심과 투자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으며 적게 낳고 더 많이 쓰는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템포캣 현상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친척까지 한 아이를 위해 10개의 주머니가 열린다는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고단가 프리미엄 시장이 확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중심 소비입니다. 이제는 성분과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지는 소비 패턴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 한 명에게 집중되는 소비가 확대되면서 유아 시장은 양이 아닌 질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유아 시장은 프리미엄과 신뢰, 이 2가지 키워드가 소비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D사는 프리미엄과 신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교한 광고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D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다음 자사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D사는 부모와 아이의 육아 일상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유아용품 브랜드입니다. 10년 연속 아기 변기 커버 카테고리 1위를 달성하고 있으며 단순한 육아용품이 아니라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육아의 즐거움을 위해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D사의 광고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타겟 페르소나 분석입니다. 저는 육아 초기 단계에 진입한 33세 워킹맘을 핵심 페르소나로 설정했습니다. 이 타겟은 첫 아이를 키우며 부모로서의 경험이 처음이기에 어렵고 힘들다는 심리적 기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트렌드 분석과 일치하게 이들은 단순 저렴한 제품이 아닌 아이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는 제품의 지갑을 열어 깐깐한 비교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니즈는 명확합니다.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제품이어야 하며 바쁜 일상 속 위생관리와 세척이 용이해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사는 시장 내 어떤 위치를 가져가야 할까요? 먼저 우측 상단의 부가부, 노시부와 같은 브랜드는 높은 가격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만큼 가격과 심리적 진입장벽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우측 하단의 아가드, 리안과 같은 브랜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가성비 시장에 위치하고 있지만 브랜드 실리나 로열티 측면에서는 상대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D사는 두 영역의 중간 지점에서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실용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D사는 높은 만족도와 실용성을 기반으로 실용형 프리미엄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보다는 신뢰를 높이고 프리미엄보다는 접근성을 높인 현실적인 대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네이버 광고 계정을 이관받은 직후 기존 대행사의 운영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리 브랜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매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체인 네이버 파워링크의 실제 지표입니다. 기존 파워링크 캠페인에는 연령대 설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고, 이 말은 유아용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14세에서 29세, 60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 14세 미만과 14세에서 24세는 노출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25세에서 29세, 50세 이상은 구간은 입찰 가중치를 60%로 낮춰 비용 효율을 조정했습니다. 반면 핵심 타겟에서는 예산을 집중 배치하여 노출 경쟁력 및 점유율을 강화해 불필요한 광고비 누수를 줄이고 핵심 타겟 중심으로 효율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다수의 지면에서 전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진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과가 없는 영역에 예산이 분배되면서 전체 광고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향은 클릭은 발생하지만 매출은 전혀 없었던 각종 영역들을 노출 지면에서 전면 제외했습니다. 즉, 성과가 발생하지 않는 지면은 즉시 차단하고 실제 전환이 발생하는 지면 중심으로 노출을 집중했습니다. 다음은 운영구조 개선입니다. D사는 자사 제품 간 경쟁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식 스토어와 컬리, SSG 등 입점 채널이 동일한 키워드에서 동시에 노출되며 자사 간 입찰 경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용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먼저 메인 키워드 기준으로 그룹을 분리하고 각 그룹에 하나의 소재만 매칭하는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그룹 간 중복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여 트래픽을 명확하게 분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아기 변기 그룹에서는 대변기, 배변 훈련, 변기통, 여아 등을 구문 검색으로 제외해 키워드 간 충돌을 방지하고 자사 간 경쟁 구조를 해소해왔습니다. 세 번째, 애드부스트입니다. 애드부스트는 네이버 AI 알고리즘 기반 광고 매체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에게 유연하게 노출을 확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인위적으로 타겟을 과도하게 제한하기보다 AI의 학습 효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다만 5월부터는 핵심 타겟 중심으로 연령대 설정을 제한해 AI 학습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잡아 테스트 중입니다. 네 번째는 카탈로그 광고입니다. 카탈로그 광고는 리타겟팅 성격이 강한 매체로 현재 매우 우수한 광고 효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운용 구조는 유지하되 리타겟 유저의 특성에 맞춘 메시지 전략을 추가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단순 노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방문 유독분과 실제 구매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조는 검색 기반 유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중심의 광고 운영만으로는 브랜드 인지도 확산과 신규 사용자 유입 측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매체를 통한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해당 매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체 중 첫 번째는 카카오 모먼트입니다. 카카오 모먼트를 제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압도적인 도달력입니다. 카카오톡은 월간 사용자 수 4,800명 이상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도달력을 가진 채널입니다. 잠재 고객이 밀집된 플랫폼에서 우리 브랜드의 핵심 페르소나인 초보 부모에게 날카롭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인지도 확산을 넘어 실제 구매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카카오 모먼트의 다양한 광고 상품 중 디스플레이 광고와 동영상 광고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카카오톡 내 이미지 형태로 노출되며 유아용품에 관심이 있는 30대 부모층을 정밀하게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이 지면은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낮고 체류 시간이 긴 특성이 있으며 구매 전 실사용 확인 유지가 높은 제품군에서 영상 콘텐츠가 텍스트나 이미지보다 실내 형성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즉, 카카오 모먼트 디스플레이와 동영상 광고를 통해 D사를 모르는 잠재 고객에게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자연스럽게 쌓아가는 방향으로 제안할 것입니다. 추가 매체 중 두 번째는 메타 광고입니다. 메타는 유저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심사 타겟팅과 리타겟팅의 강점이 있는 매체입니다. 저희의 핵심 타겟인 30대 부모들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육아 정보를 소비하고 소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타겟팅 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까요? 핵심은 고객의 심리 단계를 고려한 퍼널형 맞춤 설계에 있습니다. 먼저 상담 퍼널입니다. 신규 유입 단계에서는 육아에 관심이 있는 30대 부모층을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 접근합니다. 광고보다는 콘텐츠처럼 느껴지도록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중간 퍼널은 관심 고객 전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품의 기능과 차별점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는 실제 사용 후기, 전후 비교, 리뷰 기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퍼널 구매 전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관심을 보인 고객을 대상으로 리타겟팅을 진행하며 할인 혜택, 한정 이벤트, 구매 후기 강조 등을 통해 즉각적인 구매를 유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네이버는 검색 기반의 탐색과 신뢰 검증, 카카오 모먼트는 브랜드 인지도와 부모층 도달 확대, 메타는 관심 고객의 리타겟팅과 전환 극대화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 구조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네이버 중심의 기존 운영에 이 두 매체를 더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부터 최종 구매, 전 과정을 커버하는 광고 전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저의 운영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업체의 주요 제품인 메인 키워드의 일별 순위 노출을 확장하고 이를 광고주님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전 중 노출 현황을 점검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경우 즉시 입찰가나 예산을 조정하며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광고 성과 변동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운영이 아닌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광고 운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사 브랜드의 광고 운영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D사는 시장 흐름과 제품력,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까지 갖춘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브랜드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저희의 정교한 광고 운영 전략이 더해진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